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금요일이 돼서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상승 쪽으로 올라왔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부분은 아래 공포라는 경기 침체입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눌렸고요. 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을 눌렸던 부분이 살짝 풀리곤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완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미국 쪽 증시가 괜찮았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시장이 워낙에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국면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오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섣부르게 또 추격 매매하기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은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시장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 쪽의 ISM, 중국 PMI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될 것인데 시장 예측은 나쁘진 않을 것이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돌다리를 두드려보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시장이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동안 눌렸던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화학업종 등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었죠.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기지개 켜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시장이고요.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4월을 또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 산업활동 지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줄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전월보다 10.4% 크게 줄었는데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등 4가지 요소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명세점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SM면세점과 엔타스 뷰티프리 등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최종 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특검이 종료된 뒤 재선 가도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2020년 대권 향배를 놓고 미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MBC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서베이몬키스 공동조사 결과 만약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3%로 똑같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최근 전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한 8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초반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2120포인트대까지 또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V자 모양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주고요. 개인이 팝니다. 개인은 654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이 1,743억 원 대량 매수에 좀 나선 상황이고 일단 저점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1,122억 원이나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그동안 좀 팔았었는데 오늘은 460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131억 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면 삼성전자 1% 빠지지만 SK하이닉스가 2.77%나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1.2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도 2,000원 정도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일단 뭐 비슷합니다. 빨간불, 파란불의 숫자는. 셀트리온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 LG생활건강, 네이버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32만 원까지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일단 삼성물산은 올라가긴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한국전력 보시면 3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726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1%대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724로 출발해서 715까지 빠졌다가 V자 모양으로 반등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726.96, 727포인트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일단 상승하다 보니 개인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매수 쪽이었는데요.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144억 원 정도 강하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 종목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CJENM이 2%대, 신라젠도 1%, 그리고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이 3.55, 2.21%씩 좋은 흐름들 전체적으로 가져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메디톡스가 무려 6%의 급등, HLB도 5% 가까운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1.25%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제 전일 급등이 나왔던 장 후반에 펄어비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35,000원이 지금 붕괴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의 타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권역에서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오랜만에 전자기기 부품주들 지금 기지개를 좀 켜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휴젤, 메디톡스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3% 가까이 올라오고 제넥신과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은 깊진 않습니다. 1136원 10전에 거래되면서 70전 정도 빠져내려가면서 소폭 약달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레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지금 이슈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제장에서 갑작스럽게 또 나온 이야기는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대한항공의 지금 경영권에 좀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회장이 지금 경영권에서 지금 손을 떼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국적 규모 지금 달고 있는 항공사들이 전망이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항공주의 대형 항공사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항공은 일단 주총에서 이제 국민연금 쪽과 그리고 KCDI 쪽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조영호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대한항공 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한진칼에 주총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미등기 어떤 이사로 대표이사는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이사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약간 오명을 남긴 게 아무래도 일단 지금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경영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한 50년 넘게 이어왔던 부분들을 변화가 들어왔다는 데 시장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 쪽에서 박상구 회장이 일단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쪽을 사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자진 사임이라는 점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부 인사 영입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 체계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의 효율성이나 앞으로의 긍정적인 측면 쪽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숙제는 많이 남겨놓고 갔다라는 데 중요한 부분이겠죠. 특히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부채 비율이 700%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에 따른 숙제는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무엇보다 이제 대형 항공사는 경영 공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려한다는 시각과 함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먼저 앞설 수 있다는 쪽에선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고민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형 항공사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원화 약세, 어떤 외화 부채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안 좋죠. 거기다가 유가 상승 경기 우려와 관련된 쪽에서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주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취약 조건이 많다라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관련된 어떤 거시지표들뿐만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확신이 조금 더 생길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시각들이 맞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상대적으로 여행 성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객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LCC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련돼서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하게 되면 LCC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4월 첫 거래일입니다. 3월 정리 간략하게 그리고 4월에 대한 전망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3월 시장이 끝난다고 하다 보니까 2019년이 4분의 1이 훌딱 갔다는 게 제일 속상한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3월 시장 흐름들 투자자별 주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개인은 양 시장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7천억대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매수세는 개인이 확대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은 양 시장 매도,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수했고 코스닥은 매도하는 약간 엇갈린 전략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이 강하다고 보긴 좀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은 2230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2130선 박스권의 하단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경기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식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잠정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어떤 큰 변화가 없이는 강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끌고 나가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내수주 쪽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유의복, 음식료, 유통 이런 쪽이 오히려 약간 더 중국 내수 소비재의 관점과 함께 양호하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이 그나마 저성장 기조인데 실적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고 하는 종목 중심의 변화들이 눈에 띄는 그런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2100선의 초반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나 아니면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의 시장 그리고 4월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시고요. 앞으로 이슈 칼럼 금요일 시간을 좀 책임을 져주실 텐데 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일단 경제 관련한 이슈들 현안들을 좀 시적절하게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에 참고만 하시지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을 또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지난 얘기긴 한데 8개 현안 투표를 의향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다 부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이 총리가 뭐 사임하겠다라고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거론이 됐는데 전부 다 싫다고 하원에서 이렇게 다 노를 외친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지겠다라고 국민투표에 붙였던 게 이 3년 전이에요. 2016년
3월, 6월이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3월 19일 오늘이 예정대로라면 정말로 이제 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가는 그 디데이였습니다. 지금 앞서 두 차례 걸친 투표에서도 지금 메이 총리가 간신히 유럽연합에다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제발 좀 내부 규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라면서 합의안을 갖고 와서 표결을 붙였는데 표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예요. 예. 상원의 경우보다 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원은 귀족들이 세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원의 경우에는 650명의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묻는데 8가지 대안 가운데 예스나 노냐를 놓고 투표를 27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8가지 대안이 뭐였냐면 과연 이 안을 놓고 제2의 국민투표를 실시할까요? 라는 질문에 예스, 노. 이제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였고요. 또 브렉시트를 아예 추사하자라는 안. 예.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우리가 가장 꺼리는 거죠. 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한. 그리고 조금 빠져나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예. 이후에 관세는 좀 동맹을 좀 잔류하자. 예. 이런 안 등을 놓고서 8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의향 투표라고 하거든요. 네네. 8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안을 채택을 하는 거였죠. 예. 근데 8가지 안에 대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부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금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예. 지금 두 번의 안도 간신히 부탁해서 가져온 안이었었고 이걸 두 차례나 부결됐으니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안을 내놓을 테니 예. 오늘 이제 29일 오늘 밤에 이제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질 텐데 이게 통과되면 나 총리직 내려놓을게. 예.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타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조금 전에 뭐 자연스럽게 여쭤볼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퇴라는 초강수잖아요. 사실 메이 총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이 배수진 친 건데 영국 의회 입맛에 맞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잘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650명 가운데 다수당이 보수당이에요. 예. 여기가 한 249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부결된 이유도 여당 내부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브렉시트의 어떤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국이 당분간 관세 동맹에 남겨둔다. 이런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예. 보수 강경파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EU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렇게 3년여 만에 다시 나는 이번에 합의해주면 나는 빠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 보수 의원들은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하기는 좀 이른데요. 일단 오늘 밤 3차 투표를 시도하는데 이거는 이전 두 차례 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은 기간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느냐 마느냐예요.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가 3월 29일에서 예. 이와 합의해서 4월 12일까지로는 연기하자라는 거는 사전 투표에서 합의를 했지만 예, 해놨죠. 이번에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여 더 5월 22일까지 예.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통과가 되면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또 합의가 부결된다면 하드 랜딩으로 갑니다. 4월 12일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혼하더라도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야 이거 서로 따져보고 꼼꼼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빠져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불확실한 이 노딜이 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신구 선생님이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건데 최악의 경우인 거죠? 뭐 맞습니다. 진짜. 이 최악의 경우인데요. 네. 근데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제 이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고 예. 이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좀 그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오 포럼이 개막이 됐는데 리커창 총리가 발언을 했어요. 사실 요즘에 리커창 총리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국 시장이 또 영향이 또 크잖아요. 2인자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보아오 포럼 2019는 18회째예요. 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 뭐
중국의 리커창 총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장, 예. 뉴질랜드 총리, 그리고 우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 있어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그쵸. 부여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리커창 총리는 중국 홍보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막 연설을 했어요. 지난 26일 시작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리커창 총리는 일단 개막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각종 이제 열변을 토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보호무역지를 비판하면서 중국은 절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경제 협력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를 이제 금융시장도 개방을 확대하고 그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면서 선포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도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마감한 이제 이달 중순에 마감했던 전인대를 통해서 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5로 사이. 밴드제로 제시를 했어요. 처음이었나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굉장히 밴드가 러프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난해 6.6을 했으면 만약 6.0으로 떨어지면 10% 경착륙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내수 부양을 해서 지금 수출도 안 좋고요.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도 내상을 입었다 이후에 예. 출혈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을 해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은 사실 중국 증시에는 상승 모멘텀입니다. 지난해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상승률 중간 집계 1입니다. 맞아요. 연초에 한 2,400선 중국 상해 지수 기준 2,400선에 머물던 게 지금 3,000선을 웃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새벽에 잠깐 연동되고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바로 밀리고요. 커플링이 갔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 증시 내리면 내리고 예. 중국 증시 내리면 또 반대로 예.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 증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후퇴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리커창 총리가 그래서 경기 부양하겠다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공업기업 이익률이 급감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익률, 뭐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러프하게 6에서 6.5인데 6%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오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이. 중국의 지표는 누구도 예. 모릅니다.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일부 일본 언론들은 4%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어쨌든 지금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예. 연초만 하더라도. 근데 연준이 이미 기조를 확 바뀌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올해 한 2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다. 연내는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예. 전망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인하하겠다. 그렇습니다. 인하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리세션, 미국 경기의 이제 경착륙 우려거든요. 예. 이 침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침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선 2분기 연속 후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징후는 물론 보입니다. 장단기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과 3년물이 역전되다 보니까 과거 7차례 사례를 보니까 1년 이후에 정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과거 사례와 지금 저금리 기조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신용평가사인 S&P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은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정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네. 공업이익률 아까 두 자릿수 말씀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 남짓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두 자릿수 넘게 급감하고 있고요. 세계 공장이었는데 제조업이 싣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좋고요. 예. 여기에다 수출까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이제 이 외부에서의 그 큰 악재를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금 돌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만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좋지 않고요. 다 유럽도 좋아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아, 일본도 그다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좋았다면, 화랑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떤 둔화, 그게 바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문제이지 그쵸. 서서히
좀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다음 주에 PMI 중국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도 여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3월 끝났고요. 이제 오늘이면 4월 다가오는데 주목할 부분이 4월 시장에 또 크게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맞습니다. 점들을 좀 볼까요? 우리 예측이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묻지 말라는 게 우리 1월 휴가는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1월 휴가가 나타났어요. 그쵸. 그리고 2, 4월은 다소 부진합니다. 그리고 4월도 사실은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4월에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눈높이를 확 낮춰놨어요. 안 좋아요라고 네. 말해버렸잖아요. 너무 안 좋다고 이제 미리 예. 얘기를 해놔서 김을 뺐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 1분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뭐 북한 관련한 주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실적, 모멘텀 쪽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여기에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브렉시트도 변수고요. 예.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도 또 봐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쪽이기보다는 나쁜 쪽이 가까워요.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발표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나 중국의 PMI 지수는 약간 개선될 조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좀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경기나 세계 경기가 좀 침체, 둔화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좋았던 종목이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방어주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쓰는데. 식음료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침체된다 하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요. 그쵸. 또 인상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 5월 달에 뭐 5G가 이제 상용화되니까 뭐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 경험생명포라고 해서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반영한 신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에 대한 전망들까지 자세히 오늘 나눠봤는데요. 뭐 미국 쪽 이야기, 중국 쪽 이야기, 국내 이야기까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참정원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의 종목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